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환절기 데일리 케어 중건성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환절기 가을편 중건성 피부의 스페셜 케어. 스페셜은 뭘까요? 우리 회식하듯이 피부에 회식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중성이나 건성 피부는 방치하면 예민 피부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 잘 적당히 시간 맞춰서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회식을 한 번씩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팩과 마스크예요. 대부분이 팩과 마스크의 개념을 잘 모르는데, 팩은 붓으로 발라줬다가 물로 닦아내는 걸 팩이라고 하고요. 제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크는 뭔가 올렸다가 내리는 거를 마스크라고 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들어보시고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팩과 마스크를 붙이기 전에, 중건성 피부는 주 2, 3회가 좋은데요. 아주 세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야 회식 시켜주는데, 우리 배고플 때 회식하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모공을 확실하게 비워준 다음에 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안 방법은 제가 첫 번째 올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환절기 데일리 케어 가을편 중건성 피부 편을 보시고 그대로 하신 다음에 토너 발라주고, 그 다음에 토너 분사 후 토닥토닥. 이거는 중건성 피부는 유난히도 혈액순환이 안 돼요, 얼굴 쪽으로. 근데 피부는 유난히 얇아요. 그래서 신경도 표피에 아주 가깝게 있어요. 토닥토닥 하면 늘어져 있던 신경들이 근육과 함께 일어나서 살짝 열도 동반하면서 다음 단계 팩을 먹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토닥토닥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닥토닥도 토닥토닥이지만 토너는 언제나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pH 밸런스를 5.5에서 6으로 맞췄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팩도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로 우리 얼굴을 헹궜을 때 상태는 pH가 7이에요. 중성 상태예요. 그 pH가 맞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팩의 흡수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토너를 충분히 뿌려야 돼요. 근데 원장님, 보통 그런 팩들이 마스크 시트나 이런 게 보면 에센스 한 병 30g이 다 들어있다만 해서 굉장히 에센스가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그 토너까지 바르고 이미 축축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30g 다 여기 얹을 수가 없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냥 토너 생략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스킨을 안 바르고 토너로 닦아내지 않으면 전혀 잘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제가 입증시켜 줄 수 있는 말을 한번 드려볼게요. 30g을 그 시트에다가 부어놨어요. 그럼 과연 그게 공정도가가 얼마일까요? 그거는 거의 글리세린이나 이런 아주 저렴한 성분의 보습제예요. 그래서 꼭 짜세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해요. 꼭 짜서 붙여요. 붙였을 때 거기 있는 걸로도 충분히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고, 토너를 충분히 바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로 헹구는 건 반드시 중간에 물로 헹구죠. 물로 헹궜을 때는 우리 피부의 pH가 7이에요. 제가 다음 영상에 내 피부 타입 알아보는 방법을 올릴 건데, 7일 상태에서 5.5에서 6인 약산성 화장품을 올리면 그 갭에서 맞춰지는 시간이, 건성은 1시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토너로 반드시 pH를 맞춰준 상태에서 다음 팩을 올리는 건데, pH가 대부분의 화장품이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예외냐, 딥 클렌저와 폼 클렌저예요. 그래서 폼 클렌저는 반드시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상담을 잘 하셔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효소 타입의 분말을 쓰시라고 한 이유가, 그거는 알칼리나 강산이 아니에요. 아주 약한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샴푸도 아주 주의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 샴푸 영상도 제가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럼 팩 종류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팩 타입이 있고 마스크 타입이 있는데, 팩 타입은 붓으로 바르는 거예요. 붓으로 바를 때
눈과 입을 제외하고 반드시 목까지 발라주는 게 오늘의 팁이에요. 대부분 이거 너무 비싼데 아까워 하고 목을 안 발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목을 안 발라주면 목에서 어디를 당기냐면 라인을 당겨요. 턱 라인을 밑으로 당겨요. 그래서 얼굴이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V라인이 확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팩을 할 때는 목까지, 회식은 옆집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목까지 꼭 같이 발라주는 거. 그리고 15분에서 20분을 경과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팩도 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차단을 해요. 차단을 해서 이 영양 물질이 내 모공과 한선, 땀구멍을 통해서 잘 흡수되게 해주는 건데 15에서 20분이 지나는 순간 내 피부가 차단막을 통해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피부 속에서 또 유수분을 뿜어내요. 흡수가 되기는커녕 그래서 15분에서 20분. 그럼 왜 15에서 20분이야? 누구는 15분이고 누구는 20분이야? 어떤 사람은 팩이 20분이 돼야 마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분이 돼야 마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한번 만져보세요. 볼은 하나도 안 마를 때도 있어요. 볼이 가장 차가워요. 피부 온도가. 그럴 경우에도 절대 20분은 넘기지 말아라. 다른 부분이 더 건조해져요. 마른 부분이. 건조해지면 반드시 잔주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고 그러면 미온수로 손끝으로 살살살살살 비벼서 러빙해서 뭘로 닦아주냐? 해면 내지는 물티슈로 닦아줘요. 젖은 물티슈. 왜 그러냐면 팩이 모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공 속까지 깨끗이 닦아주려면 반드시 피부 방향대로 약간 누르듯이 닦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팩을 물로만 했어. 그럼 모공 속에 찌꺼기 잔뜩 껴요. 화장품 찌꺼기. 그래서 트러블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막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 곡물팩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막 했는데 오히려 다음날 트러블이 막 나는 게 모공 속에 있는 그 팩찌꺼기가 제대로 제가 손으로 아무리 했어도 네. 껴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트러블이 나는 거네요. 반드시 꺼즈로 모공 속을 닦아줘요. 그러면 여기서 올려주시는 그 팩이 그런 곡물팩 이런 걸 집에서 만들어 놓은 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균질하게 하는 어떤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무슨 팩인가요? 거의 화장품의 원료예요. 그럼 그래서 영양크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영양크림도 그럼 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팩이랑 따로 나와요. 크림 타임 팩이라고. 예. 크림팩이라고 나와요. 영양크림과 크림팩은 완전히 달라요. 영양크림은 막을 두껍게 그 외부의 온도와 모든 환경을 차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팩은 완벽하게 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팩과 영양크림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팩을 선택할 때는 내 피부에 맞는 팩. 잘 상담을 하셔서. 네, 그러면은 이런 보통 화장품을 파는 샵에 가서 크림 타임 팩을 제가 이제 중건성 피부인 제가 가서 선택할 때는 구입할 때는 어떻게 뭘 물어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골라서 구입해야 될까요? 네, 다음 기회에 제가 성분에 대한 영상도 올릴 텐데요. 우선 내가 건성이다, 중성 내지는 건성이다 이러면 유수분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성이다, 그럼 수분만 있는 수분 크림팩 다 분리대로 예민 크림팩, 수분 크림팩, 건성 크림팩, 노화 크림팩 아주 종류가 다양해요. 팩 중에 크림팩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따로 있는데 아마도 이런 샵에서는 거의 다 크림팩을 쓰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객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면으로 잘 제거한 다음에 역시 화장솜으로 2, 3회를 닦아내야 돼요. 해면으로 잘 제거했다 해도 해면에는 또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다시 피부에 묻을 수도 있어요. 깨끗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화장솜으로 2, 3회를 닦아주는 거. 회식시켜주는데 2, 3차까지 가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많으면 3번 해줄 건데 특히 이렇게 환절기에 스페셜 케어를 하는 건데 특별히 마음을 먹고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크림팩이기 때문에 다 닦아냈으니까 됐어요. 근데 마스크 타입, 시트 타입을 설명할 때 이제 또 질문이 나올 것 같네요. 에센스나 앰플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왕창 들어있다 했어요.
그런데 그 꺼지에 충분히 묻혀 있어서 상품화돼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묻혔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에센스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었어. 팩은 정말 시트 마스크는 비싸야 5,000원이거든요. 5,000원도 잘 안 사요.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를 사서 과연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할까요? 잠깐 환경과 내 피부에 밀착시켜 놓고 잠시 차단을 시키잖아요. 우리 피부에도 되게 좋아요. 좋은 물질들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산화 작용도 되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시트 마스크는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봐요. 정말 좋은 건 크림 마스크예요. 정말 새로운 어떤 정보일 텐데 피부샵에서는 시트 마스크를 아예 안 써요. 영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보습 성분을, 가장 저렴한 보습 성분을 시트에 잔뜩 담궈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에서 1일팩이라고 해서 매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꽉 짜요. 짜서 15분에서 20분 올려놓으면 리프팅이 되게 잘 돼요. 리프팅이 쪼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마르면서 15분, 20분 있다가 그 앰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까운 물질들은 일단 찍어내든지 끈적임 없이 다 없애주셔야 돼요. 싹싹 닦을 필요는 없지만 없앤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센스 시트 마스크는 일단 수분 타입이에요. 수분 타입이기 때문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안 하면 잠자는 동안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 피부가 팩을 했는데 더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끈적끈적한 걸 잔뜩 남겨놓고 잔다. 너무 아까워. 큰 영양가 없어요. 자면서 끈적여서 깨고 이불에 닿을까봐 깨고 수면 방해되고요. 호흡 방해는 더더욱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매트하게 찍어서 눌러서 없앤 다음에 크림을 바르고 자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팁인데 필히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얼굴은 우리 중추신경, 뇌신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TV를 본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근육과 신경이 릴렉스를 안 해요.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식 모드의 음악을 듣든지 15에서 20분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신경도 쉬고 근육도 쉬어요. 그럴 때 굉장히 빠른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팩을 할 때는 누워 있지 말고 15에서 20분을 넘기지 말아라.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팁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은 지성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